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공유할 내용은 텍스트 분류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영상을 이어서 보신 분들은 이 텐서플로 튜토리얼에서 우리 단어 임베딩과 그리고 RNN을 이용한 텍스트 분류까지 작업을 했고요. 이 시간 공유 드릴 내용은 제가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 IMDb 데이터셋을 가지고 영화 리뷰 데이터셋을 가지고 우리가 텍스트 분류를 했는데 어느 정도 전 처리가 된 상태로 우리가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루게 되는 토크나나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다루는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학습한 내용을 좀 제대로 적용시킬 만한 곳이 없을까 찾아보니 그 케글에 Real or Not NLP 트윗 데이터셋이 있더라고요. 여러 컴피티션 중에서 시작하는 그런 컴피티션이고요. NLP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컴피티션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심플하게 데이터셋도 만들어져 있고 이게 공유도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컴피티션이니까요. 여러분들 혹시나 제 강의 말고 좀 더 깊이 있게 보시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은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트레인과 트레인 컬럼 5개고요. 테스트 컬럼 4개, 타겟이 빠진 거죠. 그리고 서브미션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지 제출 방식은 아이디와 타겟 값만 넣으면 되네요. 트레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인 뭐 아이디가 있고 키워드가 있고 로케이션이 있고 텍스트가 있고 타겟이 있는데 우리가 학습한 내용 그러니까 텍스트 분류라는 것을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 키워드나 로케이션을 일단은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텍스트 값만 가지고 7503개네요. 이 데이터만 가지고 타겟을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똑같지는 않지만은 대충 그림을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0과 1이 좀 비슷하게 이렇게 구성된 이렇게 좋은 데이터, 예쁜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순서는 데이터를 로드할 거고요. 로드는 뭐 트레인이 예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냥 리드 CSV 하면 그대로 불러와지고요.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을 할 건데 뭐 여러 가지 전처리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영어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한글 같은 경우는 해보게 되면은 좀 이렇게 노가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물론 한글은 또 별도로 한번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은 제가 공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전처리인데 뭐 토큰이나 패딩도 어떻게 크게 보면은 전처리 모델 넣기 전에 데이터를 이렇게 전처리 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스타보드 처리를 하고 불령어 처리를 하고 토크나 단어를 이제 인덱스로 그렇게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요. 그리고 단어 그 전체 길이가 다 다릅니다. 근데 모델에 넣기 위해서는 좀 최대 길이를 고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뭐 길면은 잘라내고 짧으면은 0을 붙이는 뭐 그런 형태로 이렇게 패딩을 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인베딩 같은 경우는 레이어 하나만 추가하면은 정말 편하게 인베딩 할 수 있고 모델 돌리면 되는 겁니다. 먼저 이 부분은 뭐 제가 쓴 건 아니고요. 케글 노트북을 만들게 되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부분인데 뭐 이게 보기가 별로다 그러면 지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넘파이랑 판다스 적혀 있고 파일 위치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작성을 했습니다. 텐서플로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레이어 제가 좀 편하게 쓰려고 먼저 이렇게 임포트를 시켰습니다. 댄스 레이어, 인베딩 레이어, 뭐 LSTM, 뭐 드롭아웃, 뭐 이런 것들 이제 불러왔습니다. 자,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 로드 시켰고요. 전체 쉐입을 보면은 7613개가 트레인 데이터고 테스트는 3200개 정도. 한 테스트 데이터가 트레인의 한 2분의 1 정도네요. 그 정도 가지고 있고 트레인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쭉쭉쭉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이 1인지 0인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키워드나 로케이션을 제외시키고 텍스트만 가지고 타겟 값을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같은 경우는 타겟만 지금 없는 부분이고요. 예. 자, 아이디가 뭐 이렇게 섞여 있는, 섞어서 아마 좀 잘라낸 것 같습니다. 여기는 1이 있고, 여기는 0이 있고, 여기는 4가 있고, 여기는 2, 3이 있고, 이런 식이네요. 자, 라벨 값을 한번 찍어 봤는데요. 라벨이라는 변수에다가 트레인 타겟을 넘겼습니다. 타겟 값만 넣었고요. 그리고 나서 센텐스라는 또 변수를 만들어서 이 센텐스에는 트레인에 있는 텍스트 값만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불영어 제거 작업을 했는데, 불영어 제거 작업할 수 있는 그 코퍼스가 편하게 쓸 수 있는 코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타버드를 불러왔고요. 스타버드 word English 적게 되면은 이런 불영어들이 있습니다. I, me, my 뭐 이런 식으로 많은 불영어들이 있고, 이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이렇게 이 함수를 통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위아래 비교를 해놨는데요. hour로 보통 hour로 시작을 했는데 밑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고요. this, of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도 다 빠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영어 처리를 간단하게 한번 해봤고요.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전 처리할 수 있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이 데이터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더 포커싱해서 설명드릴 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시간 전체적인 큰 흐름, 베이스라인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모델을 돌렸을 때 이 밸리데이션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뭐 임의로 이렇게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시나 그 텐서플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 시험 내용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나눴던 게 아니라 그 테스트 데이터 사이즈 크기를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크기까지 트레인에 놓고 나머지는 밸리데이션에 넣는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누고 나니까 한 80%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인에 80%, 한 6,000개 정도, 테스트에, 밸리데이션에 1,500개 정도 들어왔고요. 토크나 이제 보캡 사이즈 1000으로 맞췄습니다. 이제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 1000개로 맞췄고요. 그리고 토크나이저를 쓰면 되는데 위에 선언을 했습니다. 위에 한번 올라와서 보면은 pre-processing text import tokenizer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도 전 처리에 지금 들어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해서 토큰을 만들고요. 이 토큰을 센텐스를 기준으로 해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빈번하게 나오는 1000개까지 학습을 이제 시키면 되는 거고, 요 토큰을 가지고 이제 시퀀스 해서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뭐 이런 식으로 시퀀스를 만드는 겁니다. 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처음에 이 사전을 만들 때는 전체 데이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으로만 만든 게 아니라 트레인 전체 데이터로 토큰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토큰을 가지고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을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이 변수에 담는 겁니다. 제가 이 트레인 밸리데이션 시퀀스 하기 전에 값들을 보면은 하기 전에는 텍스트 값이었는데요. 이렇게 토큰화 시키면은 숫자 값으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죠? 숫자 값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스틸 뭐 이게 24 뭐 이런 식으로 매칭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패딩을 시킬 건데요. 패딩 같은 경우는 패드 시퀀스고, 이것도 제가 쭉 올려서 보면은 어딨죠? 프리프로세싱 시퀀스 임포트 패딩 시퀀스 패드 시퀀스에 호출한 다음에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각각 넣고요. 포스트라는 거는 쉽게 설명해서는 그냥 뒷부분을 잘라내거나 아니면은 뒷부분이 부족하면 뒷부분을 뭐 0으로 채우거나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전체 길이가 있습니다. 맥스 어느 정도 길이로 할지, 그래서 120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도 사실 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튜닝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모델의 성능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레이블 같은 경우는 럼파이를 변경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나서 모델에 넣을 건데, 첫 번째 레이어는 임베딩입니다. 우리가 임베딩을 시켜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임베딩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바이 다이렉셔널이라는 래퍼에 LSTM을 감싸가지고 레이어를 두 층을 쌓았고요. 첫 번째 층 넘겨줄 때는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트루 값으로 설정을 해서 넘겨주고, 두 번째 레이에서는 결과값만 댄스 레이어로 넘겨주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쌓았고요. 드롭아웃 하나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델이 이런 식으로 나왔고, 바이너리입니다. 0이냐 1이냐 바이너리고요. 그리고 옵티마이저는 아담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스는 어큐러시로 설정을 해서 모델을 일단 F4 저희가 이제 학습이니까요, 3번만 돌렸습니다. 3번 돌리니까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나오네요. 밸리데이션 로스 보니까 뭐 떨어지지 않았네요. 그래서 뭐 좋은 모델은 아닌데 뭐 이렇게 베이스 라인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 튜토리얼에서는 항상 여기가 끝이었어요. 밸리데이션 나누고 나서 밸리데이션 결과값을 보면 끝이었는데, 캐글 같은 경우는요, 테스트 데이터가 주어지고 이 테스트 데이터를 결과값을 제출하면은 이렇게 순위가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을 했던 작업을 테스트 데이터에서도 똑같이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위에서 만든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시켜봤습니다. 예측을 시키고 파일을 만들면은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파일을 to CSV에서 파일로 만들고요. 이 파일을 제출해 보니까 한 0.78 정도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기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텍스트 분석할 때 데이터 로드하고, 이 데이터 로드 여기서는 사실 CSV 파일이어서 별 쉽게 했는데, 텐서플로 자격 시험 같은 경우는 뭐 제이슨 파일도 이렇게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이슨 파일을 어떻게 로드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데이터 전처리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스타보드 했고요. 토크나 진행했고, 패딩 했고, 뭐 인베딩 레이어 추가한 모델,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튜토리얼에서 지금 볼 수 없었던, 그러니까 전체적인 베이스라인 흐름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